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옥계노진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쑥대머리 단오온. 경상도 함양에서 태어난 옥계노진은 젊은 시절 집이 가난하여 남원에 살면서 결혼 정년기가 되어도 장가를 못 가고 그 누님 역시 때가 지나도록 혼인하지 못했습니다. 1537년 나이 19세 때 소과 생원시에는 합격했지만 아직 대과 과거에는 합격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숙무관이 선천부사로 임명되자 어머니가 노진에게 그곳으로 가서 혼수비용을 얻어 오라고 했습니다. 노진은 여러 날에 걸쳐 길을 물어물어 선천관아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문 밖으로 나온 한 광기가 맞이하며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예, 저는 본관 사또님의 당질이오이다. 노진으로부터 당질, 즉 사또의 오촌 조카라는 말을 들은 기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인의 집이 관아 문 밖에 있는데 님께서 저의 집에 처소를 정하시겠습니까? 뜻밖의 말이었지만 노진은 그렇지 않아도 숙소를 걱정했던 터라 어여쁜 기생의 제안에 곧바로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사또께 인사드리고 나오겠나이다. 노진은 관아로 들어가서 사또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멀리 전라도 남원에서 평안도 선천까지 찾아온 조카를 보더니 사또는 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청탁하러 온 느낌이 들었고 당장 어디에 재워야 하나 하는 번거로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또에게 노진이 말했습니다. 본관 밖에 처소를 정했으니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에 사또는 다소 얼굴을 펴면서 노진에게 그러라고 말했습니다. 노진이 관아 밖으로 나오니 기생은 앞장서서 자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기생은 시장하겠다면서 저녁상을 내온 후 가볍게 이런저런 말을 하며 노진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진중한 성격의 노진은 식사를 마친 뒤 차분하게 기생에게 왜 호의를 베푸는지 물었습니다. 기생은 노진의 첫인상이 좋았고 호감이 가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기생은 노진의 언행을 통해 비록 행색은 남루해도 학식이 깊고 마음의 그릇이 무척 큰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기생은 이부자리를 폈고 한 이불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됐습니다. 이튿날 아침 기생이 노진에게 물었습니다. 어인일로 선천까지 오셨나요? 기생의 질문에 노진은 조금 망설이다가 혼수비용 때문이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에 기생이 말했습니다. 제가 사또의 손이 좁음을 익히 보아온 것으로 미뤄 지극한 친척이라도 넉넉히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공들여 모은 은덩이가 제법 있으니 그걸 갖다 쓰시면 혼수를 넉넉히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진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돈 없는 길손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나에게 이처럼 은혜를 주는 것이오. 제가 도령님 관상을 보니 머자나 크게 귀하게 되실 분입니다. 사또께 돌아간다고 알릴 필요도 없고 지금 길을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거취를 이처럼 급하게 정한다면 어찌 당숙 어른의 꾸지람을 면하겠소. 노진이 염려의 말을 하자 기생은 몇 구름이 엽전을 얻어봐야 별 도움도 안 될 텐데 어찌 꼭 스스로 치욕을 받으려 하느냐며 길을 재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령님 출세는 10년 안쪽 이를 것입니다. 저는 마땅히 몸을 깨끗이 하고 지조를 지키면서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만 받아 언제 갚으려나. 노진은 기생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즉시 차비를 꾸려서 사또에게는 알리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별의 순간 두 사람은 슬픈 얼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 직후 사또가 보낸 사람이 노진을 찾았으나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돌아갔다고. 망령된 일이로다. 보고를 받은 사건은 겉으로는 불쾌한 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까운 돈을 내주지 않아도 됐기에 기뻐했습니다. 노지는 집으로 돌아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누님 혼사를 치르고 자신도 장가들고 옷과 밥을 걱정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때부터 노지는 오로지 공부에만 뜻을 두었고 그 결과 1546년 문과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노지는 승문원의 청고로 박사가 됐고 전적 예조의 난관을 맡아 일하면서 명종 임금으로부터 두토운 지우를 받았습니다. 지우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인격이나 학식을 인정해서 잘 대우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임금은 어느 날 신이 많은 노진을 불러 관서오사로 명하며 민심을 잘 살펴보고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성은님, 만극하옵니다. 노진은 즉시 미천한 복장으로 꾸미고는 그동안 그렇게도 가보고 싶었던 선천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생 집에 가서 사람을 찾으니 그 어미가 나와 맞으며 행색이 초라한 노진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내 딸이 그대를 떠나보낸 날 집을 나가 어딘가 숨어버려 간 곳을 모른다오. 이런 모양이 웬일이오? 노진은 언뜻 기생이 정절을 지키려 그리한 걸로 짐작했으나 시침이 떼고 물었습니다. 딸이 떠난 뒤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못 들었소이까? 기생 어미는 인편을 통해 성천 산골에 어느 사찰에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신이 늙고 기력이 없는지라 가서 찾아보지 못했노라 말했습니다. 사정이 이럴진데 그대가 이 모양이니 참으로 슬프구려. 노진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기생집을 나온 후 즉시 사람을 시켜 산골의 몇몇 사찰을 찾아가 그 기생의 발자취를 더듬게 했습니다. 이윽고 그럴 만한 곳이 하나 있다는 반가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노진은 그 암자에 이르러 불경을 외던 승려를 밖으로 불러 먼저 인사한 후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 해 전에 이곳을 찾은 젊은 여인이 있소? 스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한 여인이 찾아와 은덩이를 주며 밥을 달라 하더니 그날부터 부처님 앉은 연화대 및 음습한 곳에 자리를 잡은 채 꿈쩍 않으며 남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님 공양 뒤에 밥을 주면 손만 내밀고 대소변은 뒷문으로 나가보니 그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스님은 그러면서 혹시 여불이거나 귀신 아닐까 싶어 한때 의심도 했지만 사연이 있으려니 생각해 자세히 캐묻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진은 법당으로 들어가 연화대 뒤를 향해 말했습니다. 남원 노도령이 왔소. 어서 나오시오. 그랬더니 잠시 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에 뵙고 싶습니다. 쑥대머리에 때가 끼인 얼굴로 어찌 나타나겠습니까? 쑥대머리는 쑥대, 즉 쑥의 줄기처럼 머리털이 마구 흐트러져서 몹시 산란한 머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지닌 봉두남발의 봉두도 쑥머리라는 뜻입니다. 노진이 들으니 그 기생의 목소리가 맞기에 보고픈 마음을 참으며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이틀 밤을 보내고 사흘째 되는 날 노진은 다시 암자를 찾아 여인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여인은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한 얼굴로 나타났고 노진은 손을 내밀어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기생은 절의를 지키고자 고난을 감내했고 승려는 눈치로 탈출한 광기임을 알았지만 입을 다물고 잘 대해줬습니다. 노진은 기생 어미에게 뒤늦게 사실을 밝혔고 어사 임무를 마친 후 기생을 데려갔습니다. 한편 노진은 1555년 지례 영감을 지낼 때 선정을 베풀어 청백리로 뽑혔고 1560년 형조 참의를 거쳐 도승지가 됐는데 시골에 계신 늙은 어머니의 공양을 위해 외직을 지원하여 담양부사 진주 목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충청도 관찰사와 전주 부윤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고 1575년 예조 판서에 올랐으나 사퇴하고 더는 벼슬하지 않았습니다.